4위를 먼저 살펴볼까요? YS의 손자이어 금태섭 전 의원도 폼에 앉는 거 아니냐. 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 전 총장이지만 여전히 외연 확장, 그러니까 중도층 잡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입당 다음 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있어요?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보려고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한번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도 기존의 어떤 그 이념과 정치 철학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좀 생각이 다소 달랐던 분들에 빠지고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수, 중도, 그리고 이 진보를 아우르는 큰 빅텐트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제작진 화면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50분간 조언을 들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입당 직후에요.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반가량 소주를 곁들인 식사. 윤 전 총장이 연락이 와서 소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금태섭 전 의원의 말. 이현정 의원.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뭐 의미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 전 총장이 사실 입당 문제를 처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한 게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도 영역, 즉 압도적인 어떤 이 당선을 위해서는 중도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에도 늦게 들어가도 된다. 11월 달 들어가도 된다. 이런 이제 노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 노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장외에서 중도 진영을 탄탄히 확장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견인해내는 이런 이제 하나의 방식과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해내는 방식.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방식은 그 등치가 크겠죠. 예. 우리나라 대선이 보면 대부분 아주 치열하게 붙은 경우에 3에서 5%포인트 격차로 해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압도적인 수로 하려면 중도층이 탄탄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3지대를 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한 당이든 여야든 간에 당이 완전히 거의 뭐 빈사 상태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중도 영역에 많이 모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네. 지금 뭐 여야가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영역은 사실상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도 영역이라는 게 본인들은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손을 내려보면 이게 형체가 없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도 본인이 중도 진영을 확장하려고 해봤지만 이게 뭔가 숫자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제 그렇다 보니 그리고 또 이 행보 자체가 굉장히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야 아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걸 근거지로 해서 진지전 즉 어떤 면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진지전을 펼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조기 입당을 하지만 문제는 선거에 이기려면 지금 뭐 여당이 야당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에서 5%포인트잖아요. 그러려면 중도 영역의 확보 없이는 이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중도형에 있는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하냐 끌어당겨야 되고 그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김종인 이런 금태섭 이런 분들 만나고 앞으로 아마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넓어진 의미에서 많은 분들을 결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의 화면 저희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200석이 생겼을 때 집권 여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일방통행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가장 선명하게 반대하는 것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야권이 받아내려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판을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정치인으로서는 힘듭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윤 전 총장 캠프에 몸담고 계시니까 저보다는 확실히 정보가 많으실 거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면 김동연, 최재형 이 두 예비 후보가 김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당시에는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금태섭 전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를 하는 겁니까? 좀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 금태섭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이 이제 정치를 지금 하고 그다음에 탈당을 해서도 이제 정치 행보를 하면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반대하는 세력을 연합하는 거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가장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라고 금태섭 전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태섭 전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의기투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도 만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같이 이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 위해서 이제 행보를 하겠다. 그리고 의기투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의기투합 두세 번 하면은 일단 윤석열 그 캠프에 부분, 합류를 하겠네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 이제 의기투합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좋다 이런 예. 것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궁금한데 나중에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미리. 그 구자영 차장. 네. 그런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과만 이제 교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 본인이 독자 행보를 펼쳤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YS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을 얘기했는데 YS의 손자도 캠프에 영입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뭐 정치적 상징성이 없진 않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대통령을 지냈고 그 아들도 이 차남 부친이죠. 뭐 정치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첫 그 영입 그 청년이 굳이 YS 손자였어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가 대통령을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생력 있는 청년을 이렇게 영입을 해도 됐을 텐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 단기 승부를 지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 후광 효과가 있는 이 YS 손자를 영입함으로써 YS의 정신도 윤석열과 함께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 후광 효과를 좀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하나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영입한 청년 인재가 그 김인규 씨가 아니고요. 이제 첫 청년 인재는 청년 특보인 장해찬 특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장해찬 특보는 이런 정치적인 유사는 없는 자생적인 인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김인규 저 분은 이전부터 얘기가 계속 서로 교감이 있었는데 이제 입당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당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또 권영세 의원에서 보좌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보좌진 협의회랑 이제 간담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처의 실국을 방문한 거 말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방문하고 지도부도 방문하고 그랬지만 사무처도 방문을 하고 보좌진 협의회랑 간담회도 하고 이분은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배려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예. 윤 총장 대변인이 옆에 계시니까 윤 총장은 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친절하게 이 입당 배경까지 설명할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YS 손자라고 해서 이 정치적 후광 효과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런 그 청년 말고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와서 자기의 결실을 좀 맺은 그런 좀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청년들을 좀 두루 넓게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구자영 차장 뭐 윤석열 캠프 대변인만 뉴스타파에 출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뭐 다른 캠프 각 목소리도 듣고 네. 윤석열 전 총장만 마음에 놓으실 건 아닙니다. 아니, 물론입니다. 네, 네.